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17강째입니다. 오늘은 역사와 자기정체성, 역사와 나라 정체성 이런 부분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한번 뭐 너무나도 범위가 큰 거지만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개념만 일단 우리가 아는 부분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어,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있었을 적에는 자기 브랜드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죽어서도 기술 독립군 경구철 이렇게 딱 하나 스토리가 저는 되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강 때 why what 우리가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why what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1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나름대로 만사형통,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돼요? 우리 인문학이라는 부분 45강, 그 다음에 46강부터 60강까지가 기술 이런 부분이 되죠. 이런 부분이.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개념이라는 얘기 중에서도 요 중에 역사와 정체성,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 사람 경전, 세상 경전까지가 하면은 개념 얘기가 거의 끝나고요.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체성, 우리 이 하는 부분의 정체성이 뭐냐면 공부방이에요. 공부잖아요, 공부. 근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부분이 자기 분야의 공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방 쪽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정체성이 있더라. 근데 마음 공부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제일 체계적으로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불교를 좀 자주 언급했지만 이 부분이 종교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서부터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 3회 물결을 해서 4차 산업 왔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고 생존할 거고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들이 성공할 거냐 이게 그냥 스토리가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다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짧은 시간에 관계가 어떻게 서로들 간에 연결되어져 있고 포지셔닝 돼 있다. 그 얘기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 놓고 봤었을 때 5개 가지가 정의. 이 부분에 돈 깨자라는 정의가 뭐야? 그건 머리로 일단 바르게 알고 손발로 바르게 행동하는 지침이 나왔으면은 그 혁신은 손발과 머리와 가슴까지가 합쳐진 나름대로의 혁신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었을 적에 그 부분이 성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쉬운 동사 be, do, have 이렇게 또 삼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얘기 나온 부분이 이따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 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줄 건데 요즘에는 가성비라는 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대비 얼마나 우리 비율이 좋으냐. 근데 요즘엔 가심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얼마만큼 내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가심비에 대한 얘기죠. 그것이 우리 공철학에 대한 부분을 완페이지로 얘기하면은 풍요, 행복,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 얘기가 결국은 우리들이 하는 한 줄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완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있는데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약 완 센텐스가 대원을 품고 소원 자기나 자기 가족만 아니고 큰 원을 품고 무분별심 무심은 무분별심을 없앤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질문 OW3H 해가지고 영감 서비스 받자. 에디슨이 한 것처럼 영감 서비스가 영감을 1%고 노력이 99%잖아요. 행동한 게. 그럼 영감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리가 영감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 동작이 요 앞에 대원 품법에서 질문하는 거. 이게 준비 동작이에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영감을 어떻게 좀 잘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 하고 1%고 99%가 행동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한 단어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은 계속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역사와 정체성 본론으로 얘기를 들어가면요. 역사라는 얘기는 뭐냐? 역사라는 얘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것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하는 개념이에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이라는 얘기가 합니다.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role and responsibility예요. 우리가 외국 회사에 가가지고서는 그 엔지니어고 그 가면요 선배들이 없어요. 근데 뭘 줘요?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가 이만큼 책으로 두꺼운 게 딱 떨어집니다. 그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 거기에 이제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의 베네핏이 너는 연봉이 얼마야? 그게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 앤 베네핏 이 얘기죠. 근데 네 역할에 대한 책임이 바로 뭐예요? 파이어예요. 뭐 알짱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이건 제가 정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물론 승자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이 패자는 이 역사를 기록할 나름대로 근거가 없죠. 그래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이렇게 역할과 책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다 하면 181쪽에다가 쭉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써놨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부분. 우리가 과거에 뭔가 역사는 이 인간이 그 하는 그 도돌이표가 있거든요. 그 관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해가 좀 미래를 예측하자.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의 역사의 범을 걸림돌이 아니고 그걸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디딤돌화로 만드는 것이 역사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존재의 본질이 뭐냐? 제가 항상 존재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나라는 존재가 뭐냐? 우리 공동체 기술 독립군의 존재가 뭐냐? 우리 나라의 존재가 뭐냐? 이랬었을 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신분증 뭐라고 그러죠? 아이디 카드, 아이덴티파이드 카드라고 그러죠. 이 성질이 다 있어요. 각자가. 백인백생, 만인만색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나라의 정체성은 그 사람 혹은 그 나라의 뚜렷한 전부 다 달라요. 이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장에서 이렇게 살다와 자라다 두 가지 의미에서 개체와 전체에 대해서 타동사, 자동사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전번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일 부분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은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서 하는 건 그 습관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온다. 근데 제가 전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을 때, 전오식,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전오식에, 머리까지의 육식까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쪽에 얘기를 했으면, 칠식을 얘기하는 부분을 여기 나무 줄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내가 몸에 만져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 존재라고 나라고 그러고 고정되고 영원한 독립적인 뭐라 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그런데 팔식에 들어가면요.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안 보여요. 우리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 배경자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까르마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부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게 모여지게 되고 이게 현대적으로는 이게 전통이라는 부분으로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의식주, 인간이 가장 삶의 행동이요. 저는 의식주, 지호락 이 6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고, 먹고, 살고, 배우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 이외에 인간이 없어요. 지호락 얘기는 논어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게 지호락이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얘기, 우리 옷의 전통, 복식이 있죠. 먹는 우리 문화가
발효가 지금 현재 앞으로 전통으로 갈 겁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일차적인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음식 문화였으면, 음식 전통이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향료라는 부분이었으면,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발효라는 부분으로 식 부분이 앞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부분도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 동굴이냐, 이런 거, 이게 전부 습관에서 나온 나름대로 그 전통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취향, 좀 즐겨하는 게 뭐냐. 배우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는 걸 갖다가 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굉장히 즐기는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모이게 되면 문화로 바뀝니다. 문화로 바뀐다는 게 뭐냐면 문부에 있어서 머리 부분이 변화되는 게 문화예요. 머리가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게 문화인데 이 부분이 이제 K컬처라는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배나가고 있다. 자, 지금 우리 엊그저께 우리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보면서 외국의 정치학자가 어떻게 밤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K 민주주의, K 민주주의의 등대가 되는 부분이 한국이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표현을 한 걸 보고서 야, 이거 얘기가 맞다. 우리가 등대 공장에 대한 얘기는 포스코그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드디어 등대화될 수 있는 이 전 세상의 진짜 북극성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됐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게 K컬처라는 부분 쪽으로 나간다. 저는 이 부분이 K 뮤직, K 팝, K 푸드, 뭐 K 뷰티 이런 부분을 넘어서 결국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이 문화. 이 문화가 한번 딱 자리 잡히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는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사라지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아주 과학적인 글 문화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화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각자의 추억이라든가 각자의 그 나라의 다 그 옛날에 이런 그 기억이 돼 있어요. 이것이 전부 역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 보면 허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60강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스토리, 각 개인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남지 절대로 못합니다. 정구철 딱 그랬어. 딱 한마디로 나중에 남는 건 기술 독립군. 어떤 이 부분만 나중에 스토리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술 독립군이 어떻게 이 사회에 그래도 뭔가 하나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한 번은 터치하고 지나가면 그걸 관심 있을 때 계속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한 장 가지고 45분, 50분을 강의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철학 개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시면은, 책, 70페이지에 보면 목차에 대한 얘기 보실 때 거의 얘기가, 공철학 개념 얘기를 전부 가지고서 각 개념 30개를 가지고서는 전부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아침 6시 공철학, 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신의 행정을 제가 가장 먼저 썼어요. 우리가 전부 얻고 싶어 해요. have, have,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려면요.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do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믿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방이요. 요 이해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행동하는 게 99%, 나머지 요게 1%면 요 해가 0.9%, 신이 0.1%. 그래서 요게 1%다. 일단 믿어야지만 그 다음번에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 학습, 즉 돈깨자예요. 자발적 행동.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인연과에 대한 얘기고 오늘 이제 주로 할 얘기가 OW1H, OW3H에 대한 얘기, 본근한에 대한 얘기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각그 과목마다 혹은 전에 강의를 할 때부터
당신 요번에 강의하시는 부분의 내용의 본질이 뭡니까? 그럼 거의 한 번에 딱 뒤에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줄이 주절주절 얘기할 뿐이지 이거에 대한 본질을 한 줄로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없더라. 그게 연습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해봤어? 근거가 뭐예요? 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어디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걸 계속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한계점은 뭡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뒤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핵심이 오늘 이 얘기예요. 핵심이 이 얘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여기에 지금 공철학 우리 부분에 지금 우리 컨텐츠를 지금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에 이 부분 지금 제가 전부 없앤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이걸 자기 기술이라든가 자기 분야에 써봐야 돼요. 이건 자기가 쓰지 않으면 근데 한 번에 절대로 못 써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빈 칸으로 놓고 한 번, 근데 그걸 왜 해야 돼? 이건 변하지 않아요. 풍요롭고, 돈도 좀 꾸준하게 벌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이게 항산항심이에요. 건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이 어떤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만사 이거 세 개니까 삼사가 전부 형통했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됐으면 좋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모든 부분의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저는 아까 이런 번에 공차락을 이렇게 지워놓고 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OW1H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EH가 좀 더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부분이 전번에 우리들 얘기를 했었을 적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 제가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영성과 철학과 과학이 전부 다 통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양자혁명이 재작년에 우리들이 양자 중첩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들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과학이 드디어 영성과 통해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왔으니까. 근데 이 철학, 인문학 부분의 왕 중에 왕학문이 철학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과학이 있으면서부터 이 부분이 기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죠. 과학이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의 기술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학이라는 부분하고 인문학이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적에 이 두 부분이 붙어야 돼요. 전부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이 얘기만 가지고 해요. 어떻게 그걸 만드는지, 그걸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빨리 만드는지 이 얘기만 가지고 과학자들, 기술자들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방법만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 전략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K공찰학의 부제가 뭐냐면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및 최적화입니다. 그 눈높이에 그 각각 개개인들이 다 달라요.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얘기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그분들이 동기부여돼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판을 하고자 하는 게 제가 60강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 봤더니만 다시 때가 제가 본근한 얘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거 얘기하는데 본질이 뭐야? 본래의 성질이 뭐야? 본질이라는 얘기 따면 근원적인 본래의 성질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본질이 뭐야? 이게 인문학이 바탕이 돼야지만 이 본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OW가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래, 구름 잡는 얘기, 우리 지금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많아요. 전부 나오면은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장자가 어떻고 뭐 전부 와서 또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구름 흩어지듯이 또 뭔 말인지 다 흘러져 가 버리더라. 그럼 그랬을 때에 그 우리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어?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그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한다는 얘기는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건 how, 방법을 알아야 돼요. how.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의 리소스를 들여가지고서 이게 한계예요. 이게 3H. 3H가 합쳐서 이게 한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해봤어? 해봤어? 이게 근거거든요. 해봤어? 우리가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뭔가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했을 때 근거가 없었잖아요. 근거가. 그러다가 갈릴레이 때 와가지고서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보면서 그거를 전부 그림으로 그리고 수치화로 만들면서 흑점이 요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흑점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 거네요. 그걸 증명해낸 게 갈릴레이거든요. 그때서부터 사실은 인류의 근대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근대 과학혁명은 지동설이 증명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전부 다 신본주의예요. 신의 뜻으로 사는 이 부분이 이제 그때서부터 르네상스가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근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전부 다 그 뭐 그럴듯한데 뭐가 잘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전부 이렇게 제가 보면요. 전부 과제들 해보셨을 거예요. 정부 과제가 됐던, 개인 과제가 됐든 간에 과제가 있으면요. 그것이 1,000억짜리가 됐던, 1조 우주대가 됐던, 3천만 원짜리 과제가 됐든 간에요. 요약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맨 앞에 100장짜리 요약, 과제 제안서가 있어도요. 반드시 첫 장에 요약서를, 논문을 쓰면 어떻게 돼요? 논문 요약을 보자. 업스트랙트를 붙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5개의 키워드를 거기다 넣잖아요. 이 부분이. 논문조차도. 그랬을 때 이 포맷이 과제 요약서, 제안 과제명, 이 부분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안기관에서 만들어진 포맷이에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과제 요약서를 원페이지로 얘기해 보세요. 자, 과제 제안명은 뭡니까? 원 센텐스로 얘기해 보세요. 공모 분야는 뭐예요? 금속 분야에, 기계 분야에, 금속 분야에, 비파괴 분야입니다. 그러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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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로 그 과제를 갖다 이렇게 공모 분야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관기관은 어디야? 누가 이거 하는 거야? 실행비는 얼마나 들어가? 5억이야? 그러면 3년 안에 하는 거야? 이 부분이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과제의 목표는 우리 지금 현실이 이쯤에 있어서 현실이 뭐야? 지금, when, now, where, 공간, 여기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가 필요성 있는 나름대로 해야 될 나름대로 문제점이 뭐야? 현실이 어때? 이게 SES거든요. 그랬을 때 과제의 목적이 뭐야? Why so? 왜 그걸 해야 되지? So what? 그래서 뭘 하자는 얘기야? 이게 여기 있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제 수행 어떻게 할 건데? How?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져? 밸류 베니핏 뭐가 좋아져? 가성비가 뭐가 좋아져? 연구개발비 투자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좋아져? 나름대로 나오는 부분이 딱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에 모든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 제가 그거 70쪽에 보면요. 어, 56페이지에 제가 그거, 86페이지에 제가 정리해 놨고요. OW3H에 대한 얘기, 이 부분도, 건근한에 대한 얘기도 제가 그렇게 써놨고요. 146페이지에. 그다음 OW3H도 82쪽에다 제가 다 이 부분을 갖다가 공철학에서 그 12년 동안, 제가 좀 가만 보니까 12년째 지금 공철학 아침 6시에 제가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전부 그룹핑별로 묶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 한마디. 우리 지금 현실이 지금 하고 있죠. 과제 안 해본 분 계세요? 남의 돈 먹는데, 정부 돈 먹는데 이거 안 쓰고서 되나요? 안 되죠.
1000페이지 제안서가 들어가더라도 이 요약서가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들어가서 저도 심사를 많이 해보면요. 그거요, 그 두께 100페이지 되는 거 못 읽어봐요. 들어가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제 요약서 보고요. 그 중에서 딱 키워드 딱 이렇게 잡아내면요.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러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보냐면요. 이거 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목표가 뭐야? Why? What? 이거 딱 봅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네. 근데 누가 하는 거야? 괜찮은, 나름대로 조직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네? 그럼 신뢰가 가요. 그럼 방법론이 뭐야? 이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삼성전자 사장님이 1000억짜리 설비 투자를 하는 거에 사인을 하는데 사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쫓아가서 식사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내놓으니까 딱 CEO가 삼성전자 CEO가 한다는 말이 이거 데이터 어떻게 게더링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데 그거 딱 한마디 물어보더래요. 데이터를 how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데이터를 측정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이분을 측정해야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이런 얘기가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미 우리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각자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크니까 제가 일단 기술 독립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요. 지금 한 뭐 천여 명 정도 돼 있고 벌써 한 지금 17년째 지금 벌써 되고 다가고 있네요.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에 설계를 한 거는 제가 한 50년 됐지만요. 그래서 현재 뮤직 오케스트라가 아닌 테크 오케스트라 우리 홈피에도 이제 이미 있고요. 정체성이 뭐냐면 딱 요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진 핵심물의 자발적 모임. 그러니까 딱 정체성이 한마디로 정리되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내년도에는요, 산단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에 굉장히 많은 회사를 지금 넣는데, 우리 기술 독립군만큼 다양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전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놓고 미리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프로젝트 매니지, PM 그 기술이 있어요. 전문 기술자들은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PM 관리 기술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1조 5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천억을 절감하고 500억을 받아갑니다. Why not? 그 오나가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2천억 절감해주고 500억 가져간다는데. 컨설팅을요, 가서 얘기하는 걸 시간당 뭐 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시간당 3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부분에 베니핏에 대한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한번 바꿔본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우리 기술 독립군 멤버라고 제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맨 처음에 C3가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또 앞으로 이제 조만간 얘기할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창조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 기술이 핵심 태도가 돼야 된다. 태도가 영어가 100점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발적 행동에 자발적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코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호기심과 개방성과 나눔 열정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온라인 자율학습하고 오프라인 자율학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217차까지가 벌써 5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우리들이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때가 돼 있어요. 아까 코어 얘기 제가 드렸어요. 여기 코어. Curiosity, Openness, Risk Taking, Energy.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설에서 이나모리 가조 씨가 얘기한 성과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제가 코어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켰더니 큐리오시티 오픈리스는 이건 태도에 해당이 되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다 아까 전문성이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전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일신우일신 공부해야 되잖아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룰루랄라 한다고 되나요? 계속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 데이터를 측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측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코어에 대한 통찰력을, 자, 여러분,
코아 여기 있죠? 부분을 1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셔야 돼요. 10점 만점으로. 나는 호기심 이 부분은 10점 만점에 한 8점은 되네. 나는 개방성은 10점 만점에 난 가리는 게 좀 많아. 한 4점밖에 안 된다. 내가 희생이라든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난 이거는 뭐 리더로서 내가 반드시 이 부분에 희생을 갈구하고 솔선수범. 그럼 10점 만점 이건 난 9점이네.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숫자화 시켜봐야 됩니다.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열정도, 나는 열정 부분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진짜 풀 베팅을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근데 난 열정이 좀 계속 이게 힘이 없어. 좀 체력이 뒤딸리고 이 부분이 없어. 이렇게 이제 되죠. 이걸 다 숫자로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성 능력이 있었잖아요. 자기 분야에. 통찰력이. 통찰력은 제가, 한문이 다르죠? 오버뷰와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오버뷰는요, 통합, 크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도 10점 만점에 나는, 나노 분야에, 이쪽보다 난 그래도 한 8점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너 그게 몇 점이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서로들 모자라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들 같이 맞추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전문 업무, 인적 네트워크 부분은요, 던바의 수가 150명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가면, 내 가족 빼놓고, 내가 전화 탁 해서, 나하고 서로 바로, 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바로 이렇게 본질 탁 물어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쉴 거예요. 이 부분이. 자기 아직 인적 네트워크가 자기 전문가로서의 인적 네트워크의 역량을 그걸로 따져보면 돼요. 내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내가 나노 분야, 내가 바이오 분야, 내가 바로 전화 딱 해가지고서 뭐 옛날에 오랜만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서설 다 빼놓고 이거 혹시 이쪽 부분에 아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물어서 서로들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진짜 네트워크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써봐라 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전문 업무 능력에 자기 기술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부분을요 one sentence, one word로 표시해 봐야 돼요. 두리뭉실해가지고 얘기하면 10년 전에, 30년 전에 그건 자기 기술이 이제 아니에요. 저도 지나고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법을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호남정에 들어가서 윤활유라는 화학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뭐 메인테넌스라는 부분을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바뀌면서 그게 전부가 지나고 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이거 해서 되는가 그랬는데 지나고 났더니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게 모여져 가지고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one sentence, one word로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마스터풀 코칭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소원, 작은 자기 소원, 자기 몸 건강하고 자기 식구들 공부 잘 시키고 건강에 돈 잘 주고 하는 얘기하지만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좀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해요. 여기는 도전적 목표예요. 여기는 노력하면 10%는 달성할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는 10배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문샷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케네디가 문샷 프로젝트 달나라 가는 거 얘기했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는 얘기하는 이게 문샷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요거 하나라든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전부 애벌레, 캐터필라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전부 잡아먹혀요. 제비한테 째끼고 있고, 저기 저 거미한테 잡혀먹고 다 죽어요. 그런데 지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기 10% 여기 가서 요 연못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그 주변에 있는 물 있는 데는. 그런데 이 캐터필라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바다로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나비가 돼야 돼요. 나비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뭐가 되려면 대원과
무분별심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대원과 무분별심 이 부분이 전제돼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내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나비가 됐었을 적에는 이쪽 바다로 갈 수 있는 분이 날라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10%씩 해가지고 좋아지는 거 하고요. 내가 10배씩 해서 좋아지는 거는 이 차이가 얼마예요? 100배 차이가 나요. 근데 시간이 가면요. 얼마 차이가 나면요. 이것이 바로 100배가 1000배, 만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AI를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AI는 앰플리파이어다. 어떤 사람은 7의 능력, 어떤 사람은 10의 능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챗 GPT고 AI를 쓸 때 7의 가진 사람은 30%가 좋아지면요. 나름대로 1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30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챗 GPT의 시대에 우리 지금 이 와 있는 부분이 나비가 될 거냐 말 거냐는 결국 우리한테 달렸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관점 이동이에요. 이 관점 이동이 뭐예요? 이 관점 이동이 지구가 돈에 코페르니쿠스의 관점 이동이 된 게 세상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 마인드셋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된다. 그 부분이 영, 혼, 육,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 혼이 영적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눈송이가 눈덩어리에 가서 붙어야 된다. 즉, 전번에 제가 이런 얘기 제가 드렸을 거예요. 전부 이렇게 따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이 영으로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혼이 영적으로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고서 해볼 수 있는 부분,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과 혼이 이쪽으로부터 삼위일체가 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날개를 알고 나비가 되어서 이쪽에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도전적 목표를 통해서 1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쪽에 대한 부분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어서는 10센트만 되는데 이쪽에 하는 10만 불, 100만 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자기가 좀 놀아줘도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커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문샷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관점 이동. 그래서 이제 관점 이동과 제가 영혼육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영혼육 사용 설명서.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여태까지 무면허 운전해왔던 면허증도 없었는데 이제는 사용 설명서 수험서를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관점 이동이에요. 5가지 있는데 오늘은 관점 이동 중에서 영혼육에 대한 얘기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다른 얘기는 일단 나중에 우리들이 보고. 그럼 관점 이동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고서 찾아가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누구냐. 철학적 내용이 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이 부분이 안 잡혀요. 그런데 OWH의 who를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를 관점을 딱 바꿔보니까 공기 덕분에 햇빛 물 음료 덕분에 사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 덕분에 목 한번 물러가서 1분은 못 가는 공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공기 덕분에 산다는 거 바로 깨침이 오잖아요. 머릿속으로만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거네. 그런데 그게 바로 30cm가 가슴으로 오는 부분이 1분만 이 목을 좀, 공기를 막아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덕분에 살고 살았네, 여태까지. 그럼 앞으로도 덕분에 잘 될 것이나 하고 한 생각 바꾸는 게 엄청나게 앞으로 자기한테 더 좋아진다. 또 이제 영혼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내려놓은 존재가 보게 하는 진짜 나 우주 영에 대한 내가 뭐냐. 그래서 육은요, 영감만 받아서 행동만 하면 돼요. 우리들이 지금 뭐 하자고 그랬어요? 영감 자주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랬을 때 이제 관점 이동 얘기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하면 머리가 뽀개져요. 저도 그렇고요.
이거 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여태까지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근데 이 부분을 한 생각 바꿔서 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쉽고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인물 덕분 이런 부분에 나 아닌 것 덕분에 살았고 앞으로도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덕분에 잘 될 거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 이 부분이. 그랬을 때 나 아닌 것이 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뭐는 우주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우주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나 아닌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나 아닌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보답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덕을 나눈 부분이 서로를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는 부분이 예,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한번 바꿔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영혼육에 대한 얘기가 Nature calls me. 자연이 나를 부르더니 오지 말랬대잖아요. 근데 오지 말았는데 이분이 끼어서 아니야 조금 있다가 가. 조금만 있어 요거 맞아 하고 지금 뭐 가서 내가 버스에 타고 있어 도저히 누울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줌 싸는 거예요. 낭패보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띠 깨어있음,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이 얘기가 뭐냐면은 명상을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나라는 게 뭐냐? 과연 고정되고 이 독립된 나라는 존재냐. 이 명상이 생각을 내려놓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내려놓게 되면요. 우리가 텅 비어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텅 비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확인이 전체 우주가 나에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요.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해봐야 돼요. 편한 시간 하루에 15분씩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걸 해보게 되면 된다. 그래서 6은요, 영감을 받아서 그냥 행동하는 거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실천, 즉시한다. 이건 2분이에요. 우리 공군에 2분 대기조 있죠. 비행기 타고 있다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분이. 6분, 5분 대기조 있지만 그 공군은 2분 대기조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즉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덕분에 산다, 고마움 이런 부분을 습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요. 굉장히 세상이 바뀌어 보일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원워드로 한 분씩만 얘기해보죠. 오늘 얘기에 대해서 원워드, 기억에 남는 얘기 원워드로. 우리 차석근 대표님, 원워드. 이게 원워드 굉장히 어려운 거 여쭤보시네. 오늘 얘기 중에서 원워드, 기억에 남는 거 원워드. 저는 아까 그, 어, 그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여기 책자에, 그 오늘 주제의 책자에 보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한 워드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신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성과, 이꼬르, 뭐, 태도 곱하기, 뭐, 열정, 능력.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나무리 가즈오가 이 부분을 성과, 태도, 열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갖다 다시 좀 이게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부분에. 그리고 그걸 전부 숫자화를 해보자. 자기가. 그래야지만 자기가 숫자로 측정을 해야지만 아, 내가 요거는 좀 바꿔야 되겠네. 요건 내가 약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라는 나름대로 자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오병훈 박사님 오늘 예, 한 단어, 원워드. 음, 오줌입니다. 네? 오줌. 네, 좋아요. 아까 영, 육, 혼, 예. 영혼육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오줌이 마려운데 이거 마치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이거 마치고의 내 마음, 내 생각, 그게 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에서 6으로 오줌이 마려우면 바로 가서 싸면 되는데 그 혼이 들어와서 오히려 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줌 때문에 이런 오줌의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요번에 호는 뭐냐면 리더예요. 몸은, 육은 팔로워예요. 혼이 음, 시키고 육은 따라가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누가 박수치게 만들었어요? 오 박사님 누가 박수치게 만들었어요? 내가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리더 자기 마음이 한 거예요. 다른 분들 지금 박수 안 쳤어요. 이해되세요? 손이 리더고요. 몸은 팔로워예요. 근데 젊을 적에는 혼과 육이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딱 되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그걸 못 쫓아가면요. 이게 리더가 막 뭐라 그래도 이게 못 쫓아가요. 말을 안 들어요. 뭐냐, 몸이. 그럼 영은 뭐죠, 여기서? 영은 이제 우주죠. 우주. 우주, 본질. 우리 오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하느님. 내가 하느님, 내 마음이 하느님과 가서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부분을 죽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리더가 거기에 있어. 나 조금 이따 해야 되겠죠? 거기서 머리 짱구 굴리면 안 된다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전달해서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요? 예. 자, 우리 주민보 대표님. 아, 예. 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서 근데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예. 싫어. 오늘 여러 말씀하셨지만은 핵심 키워드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마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 창조성, 핵심 태도를 가진 자발적 모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 독립군의 이제 정체성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성과를 위해서 태도와 열정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관점 이동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근데 되게 잘 안 되는 것이 전문성이나 이런 건 다 갖고 있거든요. 창조성도 어느 정도 자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잘 안 되는 것이 이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한 적극적인. 그래서 저는 오늘 태도를 핵심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전에 우리, 얘기했어요. 태도가 영어 단어로 attitude 그랬잖아요. 100점 영어라고 그랬죠. 얘기 드렸죠. 예, 예. attitude. 태도. 근데 이 태도가요. 다른 거 하면 이게 제로가 되면 전부 0이 돼서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제로가 되면은. 근데 열정도 조금 있어요. 100 중에 10은 있고요. 그다음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니고 한 20 있어요. 100점 만점에. 근데 태도는요. 이게 곱하면요. 나름대로 이 부분은 태도가 마이너스 30점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태도가 마이너스 100점짜리 사람이 있어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는데 태도가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돼요? 전부가 마이너스가 돼요. 저는 요번에 별들 지금 전부 수갑 차고서 지금 우리 하는 거 딱 보는것은요. 진짜 쟁쟁한 별들이 우수수수 그냥 전부 떨어져. 그때 자기의 우주관과 이런 뭐냐 한순간에 태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조진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태도에 대한 부분이 잘못함. 이거 옛날로 얘기하면 이괄에 난 반란군들이에요. 전부 능지처참감이에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나름대로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에서 나오는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모르고 태도가 직거에 대한 진급에 대한 얘기 상관에 대한 무조건 독점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거든. 하기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 이제 등대 민주주의가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태도입니다. 진짜로 중요해요. 이완용이요. 열정 뛰어났어요. 이완용이요. 능력 뛰어났어요. 과거 장원급제하고 주미공사하고 일본어 영어에 능통했어요. 태도가 잘못해서 지 혼자만 호의호식 하려고 그러니까 2천만 우리 민중이 노예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점, 10점인데 이것도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곱셈을 하니까 마이너스 점에 얼마가 돼요?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우리들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쪽으로 다시 한번 리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제가 이제 우리 오 박사님, 네, 예. 그
아까 육은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손뼉을 치면, 손뼉을 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따라오는 것. 이 따라오는 이것을 육이라고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뭐에 이렇게 좀 막히고, 안 풀리고, 이럴 때, 음, 오히려 운동을 하면, 예,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 막힌 그 복잡했던 것도 가라앉혀지고 마음도 예, 정돈이 되고 예, 오히려 실마리를 찾아내게 되는 예. 그 역의 방향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해가지고 네. 탁 내고 하면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하얗게 지워지거든요. 그게 이게 스크린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온갖 부분에 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몸을 갖다 막 해가지고서 이 하게 되면요. 머릿속이요. 전부 하얗게 돼요. 힘들다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뭐가 한 생각이 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오병훈 덕분입니다. 오병훈 감사합니다. 오병훈 보답합니다. 그래서 216명을 제가 기도를 해요. 216배를 해요. 그러면 온몸에 땀이 쫙 나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 6시 되면요. 푸시업을요. 제가 200개를 해요. 물론 처음에 한 120개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80개, 60개 하고요. 그 다음 해가지고, 그러면요,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푸시업을 이렇게 해서 한 200, 한 20개, 오늘 아침 225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요, 완전히 그냥 헉헉헉 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메모해가지고 그거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요, 영감을 잘 받아요. 근데 이거는요, 스스로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같이 놓고 공부하고, 이거 얘기가 되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신 분들은 많지만 제가, 옵저버로만 봐가지고서 우리 하는 분들 있어서 제가, 콜을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